106페이지. 이렇게 많이 배웠어요? 아니요. 여기서부터 그게 집에 아니라 나간다고요. 지금 예림이 그거에 맞추면 근데 우리도 순서 다를걸? 뭐 그거 좀 못 나가고 또 어디 가고 그럴걸? 기억 안 나는데. 일단 이거부터 빨리 해볼게. 근데 이거는요. 여기 지금 이몇 단원이야? 이거 읽을 수 있어 너네? 7. 그죠? 여기 7단원이야? 오 천재. 그래서 7단은 수권과 해수의 순환이라고 돼 있고 1, 2, 3 나눠져 있지? 수권의 분포와 활용, 해수의 특성, 해수의 순환이래. 수권이 뭐야? 그냥 지구에 있어서 물에 관련된 부분들인 거거든? 오케이? 그래서 뭐 바다 같은 것도 있겠고. 너는 근데 이번에 여름인데 바다 같은 데 갔다 왔니? 아니요. 안 갔다 왔어? 한강만 갔어요. 오케이. 강도 있고 또 많이 가는 거 막 계곡 같은 거 있겠지? 뭔지 알지? 혹은 뭐 지하수 이런 거 뭔지 알지? 이런 식으로. 비 왔잖아요. 맞아. 엄청 많이 왔잖아요. 그렇지. 비도 뭐 그렇게 보면은 수권에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있거든. 이런 애들이 어쨌든 수권에 관련된 애들일 거고, 걔네들은 어떻게 분포했는지, 걔네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게 1단원. 그리고 2단원이 해수의 특성이 있잖아. 해수가 뭐야? 바닷물이 해수야. 바닷물이 아닌 건 뭐야? 담수라고 해. 담수. 오케이? 그래서 사실 지구의 대부분은 해수야. 근데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기본적인 상식 같은 거라서 말해준 거였고, 오늘 이거 3개 다 나가는 게 일단은 내 생각이거든. 만약에 내가 지금 수업하는 게 조금 빠르거나 이해가 잘 안 됐으면은 나중에 끝나고 나한테 다시 물어보거나, 어차피 영상 올라가니까 그 영상 다시 한번 보면 돼. 오케이? 수권의 분포 해가지고, 수권, 지구에 분포하는 물, 그냥 결론적으로 물에 관련된 게 다 수권인 게 맞겠지? 그래서 지구 표면의 70%는 물로 덮였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지? 그리고 수권은 어떻게 분포했을까요? 근데 수권은 크게 해수와 담수로 구분한다 라고 돼 있거든? 그래서 해수가 대부분이야. 바다가 더 크니까. 담수는 빙하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다 라고 했는데, 뭐 빙하, 지하수, 호수와 하천수, 얘네들이 다 담수야. 오케이? 안 짠 물들. 해수는 그냥 짭짤한 물들인 거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전체 100% 중에서 사실 해수가 97.47%. 엄청 많지? 나머지 3%도 안 되는 비율이 담수인데, 그 비율 중에서도 대부분이 빙하인 거고, 그 다음 지하수, 호수, 하천수에서 우리가 보는 뭐 한강, 뭐 아니면은 뭐 다른 나라에는 여러 가지 강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강들이 아무리 커봤자 지구의 0.01%밖에 안 된다. 다 합쳤을 때. 오케이? 그만큼 바다가 사실 큰 거야. 이런 비율 자체는 외워야 될지 안 외워야 될지는 막상 시험 나오고 나서 그때 가서 확인해 보면 될 것 같고, 예림이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수행 볼 거니까 그냥 알고 있으면 좋겠지? 그리고 수권을 구성하는 물의 특징이라고 했는데, 해수, 다시 아까 말하듯이 물의 대부분이 해수야. 짠맛 나. 이거 모르는 사람 있어? 없지? 담수 같은 경우엔 육지의 물은 대부분 담수야.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말 가지고 장난쳤을 때 너네들이 이런 데서 속으면 안 되는 거야. 수권을 구성하는 대부분은 해수인 건데, 육지의 물들은 대부분 다 담수인 거야. 무슨 차이인지 알겠지? 담수고 짠맛이 나지 않을 거야. 그 중에 아까 말했던 3개, 빙하, 지하수, 호수, 하천수인데, 빙하 모르는 사람? 없겠지? 눈이 쌓여서 굳어진 고체 상태의 물로, 그런 쪽 그냥 얼음이나 눈 이런 애들인 거잖아. 고산지대나 극지방에 분포한다. 지하수 같은 경우에는 땅속에 있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땅속 지층이나 암석 사이에 빈틈을 메우고 있거나 천천히 흐르는 물로 빗물이 지하로 스며들어 생긴다 라고 해갖고, 진짜 지하에 있는 물들이 지하수가 되겠지. 호수랑 하천수도 지표를 흐르거나 고여있는 물로 그냥 우리가 보는 그런 물들이야. 계곡, 강 이런 거 다 포함. 여기 보자. 일단 이거부터 보자. 일단 우리가 여기서 배운 게 뭐야? 수권에 분포해갖고, 수권은 해수, 담수 이렇게 이루어져 있을 거예요. 일단 이 얘기였지. 그리고 그냥 정의가 뭔지, 정의 등등에 대해서 그냥 배운 거였잖아. 얘가 뭔지는 일단 알아야 될 테니까. 그 밑에 나오는 애들이 지금 여기 보면은 수권의 활용이라고 나와 있지. 수권의 활용은, 이 수권이 이게 뭔지는 알겠어. 뭔지는 알겠으니까
어떻게 쓸 건데 하는 게 수권에 활용이 되겠지? 그래서 수자원으로 쓸 거고 수자원의 용도는 뭐고 가치가 어떠면서 어떻게 관리할 건지에 대한 내용인 거야 지금이. 그래서 수자원 같은 경우는 어쨌든 수는 물 숫자겠고 자원인 거니까 사람이 자원으로서 활용하는 물이란 뜻이 수자원이 되겠지. 그래서 쉽게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담수 중에서 주로 호수랑 하천수를 활용. 왜? 빙하랑 지하수는 어때? 지하수는 땅속에 숨어있지. 빙하는 얼어있고 극지방이나 아니면 고산지대에 있다 보니까 이용하기 힘들겠지.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거로는 호수랑 하천수가 당연히 대표적일 테니까 주로 호수랑 하천수를 활용하게 된 거야. 부족할 땐 지하수를 사용하게 될 거고 수권 전체의 0.77%밖에 안 사용돼. 되게 적어. 해수 짠맛 나고 이거 봐봐. 해수는 짠맛이 나고 빙하는 얼어있어서 활용하기가 어렵다. 이런 거 사실 안 알려줘도 알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한 번씩 들어야지 너네가 이런 게 그럴만 했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리고 그럼 용도는 뭐냐 했을 때 우리가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유지용수 있을 건데 어쨌든 생활용은 그냥 생활할 때 필요한 물들이겠지. 뭐 마시는 거, 요리하는 거, 씻는 거, 뭐 변기물 이런 거 그냥 다 생활할 때 필요한 거니까 생활용수가 될 거야. 농업용수는 물 지을 때겠지. 그리고 농사를 지을 때 가축을 기를 때라 했는데 농사는 뭐 할 때야? 기본적으로 그냥 식물. 식물? 얘는 동물이지.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이외의 것들을 사람이 어쨌든 필요해서 기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 걔네들을 위해서 쓰는 게 농업용수인 거야. 그래서 너네들이 만약에 헷갈리려면은 사실 헷갈릴 것도 없긴 한데 농업용수가 뭐야? 라고 했을 때 농사를 지을 때 쓰는 거에는 당연히 나와. 왜? 농업이랑 농사는 당연 연결이 돼 있는 느낌이 드니까. 근데 가축을 기르는 거는 너네들이 약간 애매한다 해야 될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어쨌든 농사랑 가축 둘 다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공업용수 같은 것도 공업이 뭐야? 뭐 만드는 거지 일단. 그래서 산업활동에 쓰이는 물들 제품 만들거나 세척할 때 당연히 다 이런 물들이 사용되겠지. 유지용수는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물인데 이것만 그냥 따로 조금 생각해주자. 그냥 어려운 건 아닌데 그냥 까먹을까봐 한번 너네들이 확인해달라는 얘기인 거고. 그러면은 수자원이 왜 중요해요를 알려주기 위해서 수자원의 가치 있는 거겠지. 인구가 증가하고 산업이 발달하면서 물 사용량은 점점 많아지고 있지만 활용할 수 있는 수자원의 양은 매우 적고 한정되어 있다. 어쨌든 인구는 지금까지 계속 증가한 거 알지? 인구 계속 증가할 거고 산업도 계속 발달할 거야. 어쨌든 우리가 물을 써야 되는 게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지. 사람도 늘었고 산업도 발달했으니까 물은 계속 점점 써야 될 텐데 어쨌든 수자원은 한정적이잖아. 한정적인 게 제일 문제겠지? 한정적일수록 가치가 높아질 거야. 어쨌든 수자원의 가치는 계속 높아지고 있을 거고 그래서 지하수의 가치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건데 뭐 일단 양이 많아. 오케이. 그리고 채워짐을 지속적으로 활용도 가능해. 그래서 가치가 높다. 뭐 호수랑 하천수 대체해서 지하수 활용한다. 이건 예시겠네 예시. 근데 봐봐. 그래서 지하수 많이 쓰긴 하는데 지하수도 사실 위험한 점들은 있겠지. 너는 지하수 많이 뽑으면 무슨 문제 생기는지 알아? 일단 대표적으로 싱크홀 같은 거 무슨 말인지 알아? 이런 것들도 사실 예전에는 많지 않았는데 요즘 들어서 점점 늘어나는 게 어쨌든 물 사용이 늘어서 지하수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땅속에 이제 텅 빈 공간이 생겨서 그게 무너져 버려서 그런 경우들이 생기는 게 많아지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 어쨌든 수자원이 방금 여기서 말했잖아. 중요하대. 수자원 중요해 라고 말했지. 수자원 중요해 라고 얘네들이 말했는데 그럼 밑에 뭐라 해야 돼? 어떻게 관리할 거야? 그것도 알려줘야겠지. 댐도 건설하고 지하수 개발, 해수 담수화 등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게 중요하고 오염도 하면 안 되지만 당연히 절약도 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지? 쓰는 거는 줄이고 들어오는 자원은 많아야지 어쨌든 자원이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겠지. 댐 건설하기, 지하수 개발하기. 어쨌든 여기 그러고 이런 거 한번 여기 플러스 강의 한 번만 쓱 볼게. 담수가 부족한 지역에서 해수를 짠맛을 제거해서 활용하거나 빙하가 녹음물을 활용하기도 한다. 어쨌든 여기서 아까
활용하기 어렵다라고 돼 있지 활용 못하는 건 아니잖아. 그래가지고 그냥 나머지 애들을 다시 필요한 만큼 바꿔서 쓸 수도 있는 거고. 뭐 수자원으로 수력발전 들어봤어? 조력발전도 들어봤어? 수력발전은 그냥 물이 흘러가. 예를 들어 뭐 댐이나 그런 데서 물이 흐른다 치자. 그러니까 강이 있었어. 강이야. 물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었는데 이렇게 여기다가 댐을 딱 설치를 할 거야. 그러면은 이 댐을 기준으로 옆에는 점점 물이 고이겠지. 그러니까 물이 늘어나겠지. 이렇게 높아지겠네. 물의 용량이 이렇게 늘어날 거고, 옆에 같은 경우에는 물의 용량이 좀 적어질 거야. 그리고 나서 여기 문을 개방한다 쳐봐. 그럼 물이 이렇게 빠져나오는 거 맞아? 물이 빠져나오면서 여기다가 여기에다가 터빈 같은 걸 달아놔. 이렇게. 그러면은 뭐 물레방아 돌아가듯이 터빈이 돌아갈 거고, 그걸 이용해서 발전하는 게 수력 발전이지. 조력 발전도 비슷해. 조력이 무슨 뜻일까? 조력은 너네 그 만조 간조 알아? 그 밀물 썰물 알아? 그걸 만조랑 간조라고 하는데, 바닷물이 원래 바다가 이렇게 있어. 여기 육지고 여기가 바다면은 물이 이만큼 있을 때도 있고 물이 이만큼 있을 때도 있겠네. 그럼 물이 많이 들어왔을 때 물을 가둬놔. 물이 빠졌을 때 물을 풀어줘. 그러면은 가둬놨으니까 물이 이렇게 돼 있었겠네. 그리고 나서 물을 풀어주면은 여기 있는 이 틈 사이로 물이 이렇게 빠져나가겠네. 그때 여기 있는 터빈을 돌리게 해주는 게 조력 발전이야. 뭐야? 어쨌든 뭐야? 하고 또 뭐 통로가 될 수도 있겠지. 바다나 뭐 강 같은 거 스포츠도 즐길 수 있고. 어쨌든 물놀이 여름마다 다 다녀오니까 물은 어쨌든 쓸 데가 많다. 수자원도 우리나라는 지금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라는 얘기니까 나중에 읽어보시고, 물 절약하는 방법 이런 거 뭐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지. 그래서 여기 지금 1번부터 5번까지가 있는데, 이거는 너네가 나중에 집 가서 개념 한번 확인해 봐야지 할 때 그때 문제 풀어봐. 여기 같은 경우도 똑같은 내용이고. 그럼 2단원이 끝나버렸어? 엄청 빨리 끝났네. 해수의 특성. 담수 적지. 담수가 적다 보니까 어쨌든 관심은 해수에 가는 게 맞아. 해수의 온도, 그리고 해수의 염분. 끝이네. 바닷물을 볼 때 온도랑 염분만 확인하는 거야 너는 지금. 바닷물의 온도 그리고 염분 두 가지 확인할 건데, 온도 먼저 볼 거야. 해수의 표층 수온 분포라고 했는데, 표층 수온이 뭘까? 무슨 느낌이야? 잘 모르겠어? 그 지구의 그 위치 있잖아요. 위치? 그 네모와 가리고 좌표같이 이렇게 네. 위도 경도 나오는 거. 그거마다 온도 한건 아니에요. 땡. 봐봐. 표층은 그 바다가 있었어. 이렇게. 그러니까 지구가 있었어. 여기 겉부분을 표면이라 그러지. 이 표면을 표층이라고도 부를 거야. 이 표층의 수온이 어떨까요? 물어보는 거야. 바다는 깊기도 하니까 위에 있는 온도랑 밑에 있는 온도랑 당연히 다르겠지. 심해랑 표층이랑 다를 거란 말이야. 그래서 표층 수온을 일단 확인해 보겠다라는 거야. 심해는 더 차가울 테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해서 볼 거고, 위도나 계절에 따라서 표층 수온이 다르게 나타난다. 뭐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지.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조건 태양 에너지밖에 없어. 태양 에너지를 흡수하면은 수온이 높아지는 거야. 오케이? 흡수를 많이 못하면은 수온은 낮아지겠지? 이렇게 될 거고, 위도별 해수의 표층 수온 분포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이 그림 잘 기억하시고, 봐봐.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표층 수온이 낮아진대. 무슨 말일까? 저위도가 어디야? 여기가 0도일 때가 저위도인 거 맞아? 고위도는 90N 혹은 90S 이럴 때가 고위도가 되는 거겠지? 어쨌든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표층 수온이 낮아진대. 왜?
적도 부분은 항상 태양 에너지를 많이 받으니까 항상 더웠지. 당연히 바닷물도 따뜻하겠지. 적도를 기준으로 뜨거웠던 애들이 올라갈수록 점점점 식고 있는 거 보여? 점점 차가워지고 있지? 그래서 사실 표층수온 분포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 그냥 첫 번째로 적도가 제일 뜨겁다, 제일 높다. 그리고 고위도 갈수록 수온은 내려간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냥 알고는 있을 만한 게 위도가 같은 곳에서는 표층 수온이 비슷하대. 무슨 말이야? 다른 요인 거의 없이 사실상 그냥 태양 에너지 하나만으로 보기 때문에 위도가 같으면은 수온도 비슷하대. 비슷하다 이런 느낌으로 써줄 수 있겠거든. 계절별로도 달라지는 건 당연히 맞을 건데 여름철이 겨울철보다 표층수온이 높겠지. 뭐 그렇겠지만 전체적으로 큰 차이는 나지 않을 거야. 그래봤자 한 나라나 한 지역에 대한 거니까. 근데 이제 이걸 왜 얘기해줬냐면은 이거 말고 여기 밑에 건 조금 이따가 볼게. 여기를 봤을 때 염분 있지. 이걸 나중에 봐야겠다. 너무 길다. 이해는 되니? 그냥 그러려니 싶지. 이 내용이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거든. 그래서 그냥 듣고 그런가 보다 정도만 생각해도 되고, 막상 시험 들어가기 전에만 다시 한번 해서 봐봐. 특히 2단원 쪽은 제일 먼저 그냥 너네가 다 알아야 돼. 다 외워야 된다는 뜻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개념적인 이해도 당연히 중요한데 어쨌든 너네가 그 개념 모르고서 문제 못 푸는 거야 이거는. 그래서 어쨌든 다 외워야 되다 보니까 시험 들어가기 한 2주 전쯤에 그때쯤 다 외워주면 돼. 수행이라 따지면 뭐 한 3, 4일 전, 하루 이틀 전에 외우면 될 것 같고. 해수의 연직수온 분포라고 했는데 봐봐. 표층은 어쨌든 아까 말했던 지구가 있으면은 여기는 표면에 있는 온도를 볼게요 했으니까 이 표면 모두 전체를 본 거였잖아. 연직이래. 연직은 어쨌든 수직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 그래서 바다가 이렇게 있었을 때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온도가 어떻게 변할까에 대한 내용인 거란 말이야. 이런 거 사실 다 고등학교 지구과학 시간에도 배운다. 깊이에 따라 해수의 수온이 다르게 나타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영향을 주는 요인 태양 에너지 그리고 바람. 봐봐. 표층 수온 온도는 어쨌든 태양 에너지였어.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다 보니까 위도가 같으면은 표층 수온 온도는 거의 비슷할 거였고, 고위도로 갈수록 표층 수온 온도는 낮아질 거고, 그리고 뭐 여름철이 겨울철보다 높은 것도 사실상 태양 에너지가 크지. 일단 그런 거밖에 없는데 여기는 바람까지 추가가 됐어. 왜 그럴까 하고 보면은 일단 깊이가 깊어질수록 태양 에너지가 적게 도달하고 바람의 영향이 줄어들어 수온 분포가 달라진다 라고 돼 있는데, 봐봐. 세 가지 층으로 돼 있을 거야. 이거 알고 있어야 돼. 혼합층, 수온 약층, 심해층이거든. 혼합층은 그냥 섞이는 거야. 온도가 어느 지점부터 어느 지점까지는 온도가 그대로 일정하게 내려올 거야. 왜? 그냥 원래는 태양 에너지가 봐봐. 이런 물이 있었어. 태양이 쓱 들어올 거야. 그러면은 얘네들이 태양을 제일 많이 받겠네. 표층이 조금 내려가면 좀 덜 받고, 조금 내려가면 덜 받고, 당연히 점점 덜 받게 될 수밖에 없지. 나머지 위에서 다 막혔으니까. 그래서 내려갈수록 에너지를 조금씩 받아가지고 점점 차가워질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럼 사실 물은 온도를 나타내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온도 이렇게 있잖아. 아니 깊이가 있고 온도가 있으면은 맨 위에는 좀 따뜻해야겠지. 제일 가면 갈수록 차가워지는 게 기본적으로 맞는 거 아니야? 기본적으로는 가면 갈수록 차가워지는 게 맞아. 근데 여기 윗부분은 어쨌든 바람이 불잖아. 바람이 불어서 우리로 따지면은 물을 섞어주는 역할이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따뜻한 물 그리고 차가운 물 두고 그냥 냅둬도 온도가 중간 정도로 되는 거 맞지? 근데 그거 넣고 손으로 섞어버리면 훨씬 더 빨리 온도가 되는 거 맞아? 온도가 일정해지잖아? 그런 것처럼 바람이 여기를 섞어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들이 바람으로 이렇게 해주다 보니까 혼합층에서 온도가 일정하게 내려갈 거야. 그 뒤로는
수온 약층에서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온도가 일정하게 내려오는 구간이야. 이제 온도가 일정하게 내려오는 구간이 수온 약층 부분이야. 여기는 왜 이렇게 될까? 그냥 내려갈수록 태양 에너지를 조금 받으니까 당연히 그냥 수온 약층이 생겨가지고 내려가는 건데, 이 심해층부터 다시 일정해. 왜 일정하냐면은 이제는 여기서 받을 만큼은 다 받은 거야. 그 밑에는 어차피 못 받는 애들이 온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예를 들어서 뭐 거지가 1000명이 있었다 쳐. 거지 1000명 해갖고 선착순으로 해서 내가 밥 줄게 라고 했어. 첫 번째 오네 원래 많이 받겠지? 두 번째는 많이 했는데, 방금 내용이 한 첫 번째부터 10명까지는 내가 약간 여유가 있어서 아 너네 맞아 너네 먼저 왔지 하고 1번부터 10번까지는 그냥 밥을 똑같이 동일하게 줘버렸어. 그 다음부터는 오는 순서대로, 이제 나도 정신이 없어가지고 오는 순서대로 주다 보니까 11명 11등부터 90등까지는 그냥 오는 순서대로 주다 보니까 점점 줄어들었어 양이. 그러다가 어차피 91등부터 100등까지는 아니 1000등까지는 이제 아 나 줄 거 없어 그럼 얘는 어차피 못 먹는 애들이지. 그런 것처럼 태양 에너지 점점 적게 받다가 이 지점부터는 어차피 태양 에너지 못 받는 애들인 거야. 그래서 그냥 온도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야. 오케이? 일단은 그렇게 될 거고, 여기서 이제 각각의 특징들이 있단 말이야. 혼합층의 특징, 수온 약층의 특징, 심해층의 특징이거든. 이거 잘 알고 있어야 돼. 어쨌든 너 근데 여기 수업 나갔니? 오케이. 혼합층이 태양 에너지의 대부분을 가져가서 수온은 어쨌든 높을 거야. 바람 때문에 혼합돼 갖고 수온이 일정할 거고, 그럼 바람 때문에 수온 어쨌든 혼합층이 생긴 거였잖아. 그래가지고 바람이 강할수록 두께가 두꺼워질 거야. 더 깊이 섞어주고 강하게 섞을 테니까. 그래서 이것만 기억해 주면 될 것 같고, 수온 약층 같은 경우에는 깊이가 깊어질수록 수온이 급격하게 낮아지는 층이라고 돼 있고, 여기서는 대류가 일어나질 않아. 오케이? 그래서 이건 뭐 다른 말로도 불러주긴 하는데 일단 그것까지 알 필요는 없고, 수온 약층은 그래서 그런 역할도 한다. 밑에 있는 물질이랑 위에 있는 물질을 차단해주는 역할도 해. 대류를 여기서 막아버려가지고. 심해층 같은 경우에는 태양 에너지가 애초에 도달을 잘 안 해. 그래서 수온 매우 낮을 거고 일정할 거야. 그래서 위도나 계절 상관이 없어. 왜? 어차피 에너지 안 들어오니까. 그래서 수온이 거의 일정하다. 그래서 위도별 특징을 딱 봤을 때 이것도 예림아, 이거 어쨌든 제일 잘 기억해야 돼. 이거 위도별 층상 구조. 이게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가 다 다르단 말이야. 결론적으로 저위도는 표층 수온이 가장 높아야겠지. 그리고 바람은 약해. 너는 이걸 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바람이 약해. 그래서 얇게 나타날 거고, 수온 약층이 가장 뚜렷하다. 왜? 그러니까 수온 약층이 뚜렷하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은, 이거는 그냥 한번 물어봐 볼게. 봐봐. 이렇게 있었어. 여기가 어디야? 혼합층이지. 여기가 어디야? 혼합층이지. 여기는 수온 약층일 거고, 여기가 수온 약층이겠네. 여기 밑에는 심해층일 거야. 그러면은 수온 약층이 뚜렷한 건 어디야? 라고 했을 때, 수온 약층인 여기는 지금 그러니까 짧은 거리만에 싹 내려왔지. 온도가. 여기는 수온 약층이 되게 크지. 넓이가 되게 커 보이잖아. 그래서 이게 수온 약층이 더 강해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수온 약층이 더 강한 건 이쪽이야. 온도가 더 많이 널뛰게 하는 쪽이 수온 약층인 거야. 여기 입장에서는 1m만 내려가도 훨씬 더 추워져야 되잖아. 그래서 수온 약층이 강해진 거다 보니까 여기 같은 경우엔 혼합층과 심해층의 수온 차이가 당연히 크겠지. 심해층은 온도가 어디든지 간에 일정하다 했는데 표층 수온이 저위도가 제일 높다 했었잖아. 그래가지고 온도가 널뛰게 되는 게 제일 커질 거야. 그래서 수온 약층이 가장 크게 나타날 거야. 중위도 같은 경우에 바람이 강해. 이거는 뭐 너네 지구과학 제대로 안 했으니까 모를 수는 있는데, 어쨌든 혼합층이 가장 두껍게 나타난다. 잘 모르겠으니까 여기서 외우는 게 제일 좋다. 그리고 고위도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표층 수온 매우 낮고 층상 구조 나타나지 않는다. 무슨 말이야?
에너지가 있었어야 표층수온이 올라가고 그걸 섞어줘서 혼합층 생기고 그 다음엔 쭉 온도 내려갔다가 그 다음 심해층 생기는 건데 애초에 여기는 표층수온이 낮아. 에너지가 안 들어와서 애초에 안 들어와. 맨 위에도 안 들어와. 그러다 보니까 층성구조가 안 나타나서 맨 고위도 지역 보면 어때? 그냥 다 심해층이라고 부르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 밑에 내용도 너네가 사실 풀어봐야 돼. 그럼 방금까지 했던 내용이 뭐야? 해수의 특징 중에서 온도에 대한 얘기였지. 그리고 나머지 두 번째는 염분인데 그거 지금 해야 되거든. 일단 염분부터 보자. 염분. 오케이. 나 좀 너무 빨리 나왔나? 좀 빨리 나가긴 했지. 어쩔 수 없어. 염류, 염분. 오케이. 너는 염분이란 말 많이 들어봤지? 뭐 염분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 들어본 적도 있을 거고 뭐 대충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지? 그럼 이제 제대로 한번 보는 거야. 일단 염류라는 게 있어. 염류는 해수 속에 녹아있는 여러 가지 물질인데 해수라는 거는 물만 있는 게 아니야. 물 안에 염류라는 것도 같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해수는 어떻게 표현해야 돼? 물이랑 더하기 염류 이렇게 돼 있겠지? 맞다. 이거 만약에 지금은 너 어차피 수행 바로라고 하니까 너야 상관없을 텐데 주영이랑 예원이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이거 기말고사 시험으로 들어갈 테니까 그때에서 만약에 헷갈리거나 개념 잘 모르겠고 인강도 따로 찾아보기 싫다. 왜냐면 인강 조금 길거든. 찾아보기 싫다면 그냥 이거 봐. 말을 빨리 해놔가지고 그냥 보기에는 그렇게 불편할 것 같진 않거든. 그래서 해수는 물이랑 염류로 돼 있다. 그리고 그 염류 속에 뭐 여러 가지들이 더 들어있다라는 건데 이걸 다 알아야 될까? 딱히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그래도 나였으면 한 번은 보고는 들어갈 것 같아. 정확한 그램수를 보는 게 아니라 순서랑 무슨 느낌이 들어있었는지를. 염류 중에 짠맛을 많이 나타내는 염화나트륨이 가장 많대. 그래서 바닷물이 짠 거야. 쓴맛을 나타내는 염화 마그네슘이 두 번째로 많다. 너 바닷물 먹어본 적 있어? 먹으면 짠 것도 짠데 좀 쓴 거 알아? 좀 몰라? 그 사해? 그러니까 그냥 바닷물 먹어본 적 없어? 눈에 들어가면 되게 따로. 눈 들어가면 되게 따갑고 입에 들어가면 존나 짠데 뭔가 써. 약간 쓴맛도 나거든? 그게 맞아. 그냥 맛없어. 그게 염화나트륨이랑 염화 마그네슘 때문이야. 오케이? 그래서 염분이라는 거는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은 해수 100g에 녹아있는 염류의 총량을 그램수로 나타낸 거야. 그럼 이거는 염류가 몇일까 봤을 때 해수 100g이면 100g이 1kg인 거 맞아? 맞지? 1kg이 들어있으니까 똑같은 거고 1kg 중에서 염류의 총량이 지금 35g이지. 그럼 방금 말했던 기본적인 염분은 35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 단위는 이거 PSU 퍼밀이라고 부를 거고 실용 염분 단위 그리고 퍼밀 뭐 이런 식으로 부를 거고 여기 어디 있어? 일단은 염분에 영향을 주는 요인 뭐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이게 하는 입장에서 조금 짜증날 수밖에 없는데 증발량과 강수량, 담수량, 빙하가 높거나 해수가 어는 경우 등이라고 돼 있거든. 여기서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봐봐. 녹아있는 염류 자체는 변할 일이 많이 없어. 어쨌든 전체적인 염류는 똑같을 거거든. 그러면 달라질 만한 게 물이란 내용밖에 없단 말이야. 근데 해수는 짜다며. 근데 담수는 안 짜다며. 담수에는 염류가 사실상 거의 없다시피 한 거란 말이야. 담수는 물이 대부분인 거겠지? 그러면은 그 물을 많이 탈까 조금 탈까에 따라서 짜거나 싱겁거나 결정되겠네. 그래가지고 증발량과 강수량도 어쨌든 물을 넣어줄 건지 빼줄 건지 육지로부터 흘러드는 담수량도 물을 넣을 건지 빙하가 녹거나 해수가 오는 것도 물을 넣을지 뺄지를 결정하는 요인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런 요인들은 어쨌든 기억해야 돼. 이게 아까 봤던 온도랑 조금 다르지? 온도는 뭐 봤었어? 태양 에너지를 일단 기본으로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봤던 게 뭐 해봤자 바람 정도였는데 여기는 확인해봐야 될 게 조금 많아. 일단 그렇게 했을 거고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크다. 일단 증발량이랑 강수량의 단어 뜻은 알지? 증발량이 많으면은 어쨌든 물이 많이 사라지는 걸 테니까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많으면은 물은 전체적으로는 사라지는 방향이겠네? 물이 줄어들면은 점점 짜지는 건 맞아? 염분이 점점 높아져야겠네? 그리고 담수의 유입이 적다라고 나와 있는데 담수의 유입이 뭐야? 비. 그거는 강수량으로 보는 거고 담수의 유입은 강에서 물이 얼마나 흘러내려오느냐 혹은 뭐 하천에서 흘러내려오느냐 이런 애들을 담수에서로 보는 거야. 담수의 유입이 적게 되면 예를 들어 강에 흐르는 물이 좀 줄어들 수 있잖아. 물론 사실 그것도 비랑 관련은 있겠지. 물론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뭔가 바꿔가지고 좀 줄일 수도 있을 거고 어쨌든 담수의 유입이 줄어들면은 그냥 맹물이 조금 들어오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짜지는 거 맞아? 그리고 해수가 언다. 해수가 어는 게 뭐야? 너네 물이 얼 때 소금은 안 어는 거 알아? 그래가지고 물이 얼 땐 순수 물만 얼게 돼갖고 거기 있는 염분은 다 빠져나간단 말이야. 그래서 해수가 온다는 건 물이 줄어드는 거랑 똑같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짠 물이 있었는데 거기서 물만 남고 소금은 내보낸다고.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런 결론들이 생기면 염분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 반대의 결론들이 생기면 염분이 낮아지겠지? 그리고 나서 내가 처음에 아까 표층수온도 분포 보고 나서 이걸로 내려올라 했던 게 이거 보여주고 싶어서거든? 조금 달라. 이거 확인 한번 해봐 너네가. 그림 보여? 지금 이쪽 부분이 염분이 높은 데지. 이쪽 부분도 염분이 높은 데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염분이 조금 적어. 이렇게 생겼는데 위에 보면은 여기 있다. 수온 분포는 어때? 그냥 아까 말했듯이 영도 기준으로 여기 전체가 좀 높네. 나머지는 점점 줄어드는 느낌이고 조금의 차이점이 보이지. 그냥 표층수온은 진짜 다 위도만 보고 판단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염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요인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오히려 0도에서는 조금 덜 낮을 거야. 근데 30도, 30도 부근에서 가장 염분이 높아질 거야. 이거는 알고 있어야 되고 그 이유가 뭘까 보면은 저위도, 적도 쪽은 염분이 좀 낮아. 왜? 강수량이 증발량보다 많기 때문. 비가 많이 와. 알아? 모르니? 강수량이 증발량보다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네들은 덥잖아. 그래서 물이 많이 증발되는 것도 맞아. 근데 대신에 저희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막 스쿨성에서 우리 막 이번에 비 엄청 온 것 같은 게 그냥 간간히 자주자주 비가 내린단 말이야.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강수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많이 증발되더라도 어쨌든 염분은 전체적으로 내려가는 방향인 거야. 그리고 중위도 지역은 염분이 높아. 왜? 건조해서. 이게 뭐 너네 사회 시간에 사실 배우긴 할 수도 있는데 너네 사막이 어디 쪽에서 생겨?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기억이거든? 내 기억 속에서. 너네 30도 부근에 남북 회기선 있는 거 알아? 몰라? 어쨌든 30도 부근은 좀 건조해. 뭐 사하라 사막 이런 거 다 30도 부근에 있는 거야. 그래서 건조하다 보면 당연히 증발량이 늘어날 거겠지. 비가 많이 안 오는 것도 맞는데 증발은 계속 되니까. 그래서 여긴 짜질 수밖에 없고 고위도 같은 경우에 낮을 거야. 왜? 요즘엔 빙하가 높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될 거고 이거 뭐 우리나라도 그냥 끼워 팔기 하고 있네. 우리나라는 평균적으로 33 PSU 퍼밀. 어쨌든 전 세계 평균 염분보다는 낮대. 오케이? 뭐 이런 거 당연한 얘기들일 거고 이거 그냥 당연하기도 하고 중요한 내용이야. 염분비 일정의 법칙 뭘까? 한번 읽어볼래? 그냥 눈으로 한번 읽어봐. 지역이나 계절에 따라 염분이 달라도
전체 염류에서 각 염류가 차지하는 비율은 항상 일정하다. 물이랑 염류랑 섞이는 비율은 달라질 거야. 계속 그게 염분이니까 계속 달라질 텐데 그 염류 속에 들어있는 비율은 어딜 가나 일정할 거야. 오케이? 이거 여기 나오는 거 있잖아. 이거 어쨌든 수행평가 할 거면 이거 할 줄 알아야 된다. 왜냐면은 해수 질량분의 염류의 질량 곱하기 1000. 그렇지? 이거 야 근데 이게 어렵냐? 해수 질량, 그치? 이렇게 봐줘야지. 이것도 파악할 수 있어야 돼. 만약에 그럼 우리나라 이거 무슨 말이야? 우리나라 물 1kg이 있었으면은 거기서 염류는 몇 그램 나와야 돼? 33g 나와야 돼. 나머지 애들이 해수겠네. 그래서 뭐 비커 두고 나서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뭔가 구하게 하는 문제들도 나오려면 나올 수 있겠네. 그거 알고는 있어야 되고, 이런 거 옆에 있는 것도 다 한 번씩은 봐줘. 일단 하고, 일단은 너네 우리 이번에 5분만 쉬자. 5분만. 일어나자. 일어나. 일어나. 봐봐. 지금까지 뭐뭐 배웠어? 물. 아니 완전 처음에 잠수해서 수권의 분포부터 배웠지. 수권은 해수랑 담수로 이루어져 있어. 네. 그리고 해수가 대부분이었지. 담수 되게 조금 있고, 담수 종류 크게 세 가지 있었어. 뭐뭐 있었어? 지하수. 빙하 빙하. 그 호수 그렇지. 호수랑 뭐 하천 같은 거 이런 식으로 있었고, 그리고 나서 뭐 했어? 해수의 특징에 대해서 배웠지. 온도랑 염분 배웠어. 온도는 표층 온도랑 연직 온도 배웠었거든. 표층 온도 같은 경우에는 적도 위주로 따뜻하다가 올라갈수록 추워지는 거야. 그리고 이제 연직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내려가면서 차가워지는 게 맞는데 바람 때문에 섞이니까 혼합층도 생길 거고, 그 다음에 수온 약층이 생기고, 그리고 나서 심해층이 생기는 거였어. 걔네들 같은 경우에는 또 위도마다도 다 달랐었지. 저위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지 간에 위에가 엄청나게 따뜻해. 그러다 보니까 수온 약층이 발달하는 거였고, 중위도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 세다 보니까 혼합층이 늘어나겠지. 그리고 고위도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태양 에너지가 안 들어와서 그냥 다 심해층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염분으로 넘어왔을 때 염분의 기본적인 개념이 뭐였어? 해수 1kg에서 그 염류가 얼마나 있는지, 몇 그램 있는지, 그게 기본적으로 염분을 구하는 방법이었어. 그래서 염분은 뭐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마다 다 다를 거였고, 그리고 나서 배우는 게 해수의 순환 배우는 거야. 오케이? 해수의 순환. 이것도 뭐 내용이 많지는 않네. 일단 해류 그리고 조석 이렇게 두 개 배울 거야. 해류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방향으로 나타나는 지속적이어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너네들이 바닷가를 가갖고 너네 모래성 만들 줄 알지? 네. 근데 나는 모래성 이렇게 만들었거든? 바다가 이렇게 있어. 이렇게 출렁출렁해서 여기까지 올 수도 있잖아. 그럼 딱 올 수 있는 마지노선이 여기라 쳤을 때 여기에다가 엄청나게 큰 산을 쌓아. 좀 커. 진짜 꽤 커. 한 요만큼 쌓아. 그리고 나서 한 요만큼 쌓아. 여기 앞에 방파제를 또 만들어. 막 만들다 보면은 여기에, 그리고 구덩이도 파놔. 왜? 그럼 여기에 내 성이 있고 바닷물들은 들어왔을 때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야. 내가 막아놔서 이렇게 들어온 상태에서 다시 빠져나가겠지?
그거 하다 보면 여기 어느 순간 물길이 생기거든? 물길이 이렇게 빠지는 물길이 생긴단 말이야. 그거 보고 나서 하하 나는 자연을 조정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이거 보니까 아닌가 봐. 어쨌든 지속적으로 나타나야 돼. 그거 한 3시간 뒤에 가서 보니까 결론적으로 다 무너졌더라고. 그래서 일단 지속적이어야 되고, 그럼 왜 지속적으로 나타날까 했을 때 지속적인 바람 때문이야. 바람은 왜 지속적으로 나타날까가 사실 궁금해야 되는 게 맞거든. 그렇게 하는 게 원래 과학 공부긴 한데 적어도 너네 때는 안 배우는 게 맞아. 사실 1학년 사회 때 배운 게 맞아. 그리고 어쨌든 지속적으로 부는 바람 때문에 지속적인 물길의 흐름이 생길 거고, 그 흐름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 그걸 해류라고 부르겠어요 라고 한 거야. 그래서 해류 두 가지로 할 거는 난류랑 한류. 둘 다 들어봤니? 그 한류는 그거 아니다. 그 K-팝 이런 거 아니다. 난류가 뭐야? 따뜻한 물. 한류는 차가운 물인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물 온도가 다 다를 텐데 따뜻한 물이 흐르는 길이 있을 거고 차가운 물이 흐르는 길이 있을 거고, 걔네들을 난류랑 한류로 나눠줄게요 라고 한 거야. 그리고 기본적으로 비교적 따뜻한 해류, 비교적 찬 해류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아까 우리 온도가 기본적으로 적도 부분 제일 높다 그랬지. 지구가 이렇게 있었다 쳐. 여기가 적도였어. 여기 제일 따뜻할 거란 말이야. 제일 따뜻할 거고 여기 옆에가 조금 차갑겠지. 그러고 나서 따뜻한 게 올라가야지 비교적 이쪽 부근에서 봤을 때 따뜻한 게 올라가야지 비교적 따뜻한 물이 들어오는 게 되는 게 맞겠지. 그리고 여기 위에 있던 물이 내려와야지 비교적 차가운 물이 내려오는 게 맞지? 이런 경우를 어쨌든 난류, 한류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야. 다시 보자. 저희 수업 6시 50분에, 아니 7시 50분에 끝나. 지금 이게 너네들의 가장 큰 문제라 해야 될까? 지구 전체를 안 배워. 우리나라에 대해서만 배울 거야. 오케이? 우리나라 주변에 해류라고 했을 때 밑에 적도에서 따뜻한 물이 올라갈 거야. 여기 보여? 이렇게 해서 쭉 올라오는 거. 여기서도 육지가 있으니까 갈라져 갖고 이렇게 올라가겠네. 뭐 더 타고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얘네들은 아래에서 올라온 물들이지, 적도 부근에서. 그 다음에 이게 비교적 따뜻할 거고 난류라고 부를 거야. 그래서 그 난류마다 지역 이름을 붙여서 우리가 따로 구분해서 불러주겠지. 그게 쿠로시오 해류, 그 다음에 동안 난류,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붙어 있을 거야. 반대로 위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데도 있어. 연해주 한류, 북한 한류.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자주 말하는 이쪽 부분이 이제 황금어장이다 라고 하는 그 부분이 생기는 거야. 일단 여기 옆에 있는 거 얘네들 다 알고 있어야 돼. 쿠로시오, 항해, 동해, 연해주, 북한 알고는 있어야 돼. 쿠로시오 해류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가장 큰 해류야. 그 전 세계 해류를 확인할 때도 쿠로시오 해류는 들어가는 거야. 큰 해류다 보니까. 북태평양의 서해 쪽을 따라서 북상하는 난류라고 했는데 북태평양이래. 태평양이 이렇게 있었어. 이거 잘 안 보이네 얘는. 태평양이 이렇게 있었어. 그럼 여기서 북쪽이니까 위쪽이겠네. 여기 쪽에서 서쪽이니까 이쪽일 거야. 그래서 이쪽을 따라서 올라오는 난류니까 이렇게 올라오는 난류가 될 거야. 그리고 항해 난류, 동안 난류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일부가, 그리고 거기서 일부가 각 지역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거야. 이쪽으로도 갈 거고 이쪽으로도 갈 거니까. 오케이? 한류 같은 경우에는 오호츠크에서 아시아 대륙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한류들인데, 결론적으로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될까? 너희들이 외워야겠지? 그래서 사실 저 과학이 싫어요. 왜? 이해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이건 진짜 말도 안 돼. 저 과학이 싫어요. 왜? 외우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럴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이 드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건 너네가 알고 있어야 돼. 해서 여기 밑에 조경수역 나와 있는데, 난류랑 한류가 맞나? 그럼 무슨 장점이 생겨? 라고 했을 때 이것도 알고 있어라. 잘 들어. 한류 있지, 차가운 쪽. 차가운 쪽에 영양분이 더 많아. 오케이? 따뜻한 데보다 차가운 쪽이 영양분이 더 많아. 영양염류와 플랑크톤이 풍부해져. 난류랑 한류랑 만나니까. 그리고
한류에서 사는 애들이 있을 거고 난류에서 사는 애들이 있을 건데 걔네들이 모두 살 수 있겠지? 그러다 보니까 얘네 두 개가 만나는 쪽에서는 물고기들이 다양한 종류로 많이 잡힌다. 왜? 먹을 것도 많고 그리고 차가운 따뜻한 같이 동시에 있을 테니까 애들이 골라가면서 살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황금어장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고 우리나라에선 동안 난류와 북한 난류 이렇게 어찌고 하는데 난류 세력이 강하면은 여기 부분이 올라가겠지 전체적으로. 한류 세력이 강할 때는 내려오겠네. 그래갖고 우리가 예를 들어 뭐 어떤 게 제철이에요 했을 때 여기 위치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잡히는 부분이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는 거야. 요즘엔 지구 온난화 때문에 이제 이것도 잘 안 잡힌다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경우는 이게 너무 세져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올라가 버려서 그러는 거야. 그러고 해를 기온. 오케이. 이거 하나만 알려줄게. 해류가 무슨 역할을 할까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역할로 인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냥 통로가 돼. 무슨 말이냐면은 배 띄워놓고 그냥 이렇게 돈만 올려놓으면은 그냥 물길 타고 알아서 가. 무슨 말인지 알지? 물이 글로 흘러가니까 당연히 배도 글로 흘러갈 거야. 그래서 그렇게 흘러가는 모습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고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따뜻한 거랑 차가운 거랑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럼 결국엔 어떻게 될까? 섞이지 않을까? 결국엔 섞이겠네? 그러면은 극지방은 애초에 태양에너지를 조금 받는다며 저위도는 태양에너지 많이 받을 거고 근데 저위도에서 태양에너지 계속 받으면 저위도는 사실은 온도 계속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냄비에다가 물 해놓고 불 켜버리면은 그 냄비는 결국엔 뜨거워져서 물을 끓여야 되잖아. 근데 적도의 바닷물이 끓는 건 아니잖아. 그 이유는 어쨌든 이런 해류들 때문에 온도들이 계속 순환해갖고 그러니까 에너지들이 순환하는 거야. 에너지를 맞춰주는 그런 게 되는 거고 두 번째로 조석 봤을 때 조석 아까 말했던 거야. 밀물과 썰물에 의해서 높이가 주기적으로 높아지고 낮아질 거야. 그래서 얘네 왜 생기는지는 아니 근데 조석이 왜 생기는지 몰라요? 봐봐 지구가 있고 달이 있을 거야. 그러면 달은 어쨌든 그래도 위성이잖아. 좀 작기는 해도 어쨌든 중력이 작용하겠지. 얘가 돌면서 물을 잡아 당긴단 말이야. 전체적으로 물이 딱딱하게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얘가 잡아 당길 때는 물이 이런 식으로 올라올 거야. 나머지는 상대적으로 줄어들 거고 그랬을 때 이제 밀물과 썰물이 그래서 생기는 거야. 얘는 움직일 테니까 올라오는 부분이 계속 달라지겠지. 그래서 밀물과 썰물이 계속 생기는 거야. 그게 기본적인 원리고 그래서 조류가 생길 건데 밀물과 썰물 때문에 해수의 흐름이 생기면은 그게 조류. 그리고 만조, 간조 이거 용어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된다. 만조가 뭐야? 밀물 때문에 가득 찼을 때. 간조는 가장 많이 빠졌을 때. 조차는 뭐야? 그 만조 때랑 간조 때 해수면 높이 차. 조석의 주기라고 했을 때 애초에 조석이라는 거 단어가 주기적으로 높아지고 낮아지는 현상 자체를 조석이라 했지. 그러면은 그 주기가 얼마일까요? 했을 때 만조에서 다음 만조 또는 간조에서 다음 간조까지인 거야. 봐봐 만조 다음에 뭐여야 돼 원래? 간조여야겠지? 간조 다음에는 만조여야 될 거야. 그 다음에는 다시 간조가 되겠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건데 주기를 셀 때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혹은 여기에서 여기까지로 세주는 게 주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용할래 했을 때 일단 우리나라 지역 같은 경우에 너네 우리나라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긴 거 맞아? 네. 여기가 남해안이지. 여기가 서해안, 여기가 동해안일 거야. 너네 바다가 어디가 제일 예쁜지 알아? 동해안? 동해안 바다가 제일 예뻐. 서해안은 어때 바다가? 안 예뻐 사실. 서해안에 놀러 가본 적 있어? 다 놀러 가본 적 있나? 한 번씩은? 서해안 뭐 인천 쪽이나 아니면은 글쎄 뭐 여러 가지들? 저 거기 그 밀물이 물이 들어오는 거죠. 응? 밀물이 물이 들어오는 그래서 응. 저 나가야 되는데 밀물 들어와가지고 차 못 나가가지고 사로 더
아 그래? 그래 그런 느낌이 많아가지고 밀물 썰물 있는 그쪽이 일단 서해안이 우리나라에서는 커. 밀물 썰물이 크면은 어떤 게 생기냐면 뻘이 생겨, 갯벌이. 그래서 조개구이 먹고 싶다 하면 사실 서해안으로 가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조개구이 같은 거, 그러니까 어쨌든 갯벌은 서해안 생길 거고 동해는 그게 적어. 그러다 보니까 바다가 어떤 식이냐면은 조금만 걸어 내려가도 금방 깊어져. 뻘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물놀이 하기엔 어쩌면 좋을 수도 있어, 깊어서. 남해안은 애매하겠지. 중간이야, 중간. 그런 상태일 건데 일단 어떻게 이용할래 나왔을 때 간조 때 넓게 드러난 갯벌에서 조개를 캔다 나왔지. 결국엔 조개를 캐야 돼. 맛있잖아. 두 번째, 조차를 이용하거나 조류를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한다. 조차는 아까 말했던 높이 차이지. 내가 말했던 그 조력 발전이 이런 거야. 높이 차이를 이용해가지고 물 이용해서 하는 거. 두 번째는 조류를 이용해서 전기 생산한다는데 이건 따로 알고 있을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 어쨌든 두 개 다 조력 발전하는 거 맞겠지? 그리고 뭐 금을 세워놓고 조류 이용해서 물고기 잡는다. 이게 뭘까?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있지. 그럼 물이 여기 가득 찼어. 그러니까 간조 때 여기다가 그물을 이렇게 설치해놔. 물이 가득 찼어. 그럼 애들이 들어오겠네? 물고기들도. 그래서 물이 싹 빠지면은 여기 걸려서 남아있겠지. 걔네들 잡아먹기. 그런 거. 사리일 때 간조가 되면 특정 지역에서 바닷길이 열리기도 한다. 너 얘기 아니야, 아까 말한 거? 예를 들어 섬과 섬이었는데 여기가 밀물일 때는 바다가 이렇게 잠겨. 썰물일 땐 빠져서 사람도 지나다니고 차도 지나다닐 수도 있어. 그래서 차가 여기서 쓱 갔어. 근데 밀물이 돼버린 거야. 여기 갇혀버리는 거야, 이제. 여기서 뭐 어쩔 수 없이 자고 와야겠지? 이런 경우들이 이런 게 있어. 바다 갈라짐 현상. 그리고 요거 단어 알고는 있어야 돼. 사리, 조금. 사리가 뭐라고? 조차가 가장 커야 돼. 조금은 가장 작아야 돼.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여기까지 했을 때 진도가 사실 끝이거든. 수행평가 언제 보는지 정확히 모른다 했지. 근데 추석 전이라는 것만 알고. 추석이 다 다음 주지. 대박. 용돈. 일단은 얘들아, 너네도 지금 시험 공부하니? 아니요. 그렇지. 지금 시험 공부하는 사람은 없거든. 일단은 오늘 여기 나갔으니까 어디까지가 숙제냐면은 숙제 많아. 하지만 이거는 어쩔 수 없지. 4%가요? 130페이지. 130페이지. 까지가 숙제야. 24장? 몇 장부터? 24. 몇 장? 몇 장부터냐고? 106장부터. 그렇지. 106쪽부터 해서 너네 뭐뭐 해야 되냐면은 개념 속속이 그럼 총 3개 있겠네? 개념 속속 3개. 그리고 개념 속속 뒤에 뭐 있어? 내신 속속 있지? 얘네도 3개. 그리고 나서 단원 평가까지 풀어오는 거야. 네, 소수령 풀어야 돼요? 서술형 빼자. 소수령 안 해도 돼요, 근데. 원래는 하는 게 맞는데 너네 서술형 있니? 저희 안 없어요. 너는? 원래 서술형 할 때 서술형이 사실 필요한 이유가 내 생각에 해봤자 2가지인 게, 첫 번째 서술형 대비. 오케이? 서술형 대비하기 위해서 문제 풀거나, 두 번째로 너네가 그냥 개념적으로 알고 있는 거 말로 풀어서 설명해야 되잖아. 말로 풀어서 설명하면 개념이 조금 더 확실히 잡히거든? 그래서 있는 건데, 일단은 어차피 문제도 많고 하니까 여기 방금 말했던 거, 그러면 다시 개념 속속 3개. 개념 속속은 안 풀어도 사실 되는데 어차피 너네 개념 지금 듣고 다 외운 거 아니잖아. 외우는 겸 해서 개념 속속 푸는 거야. 그리고 내신 속속 풀 때는 개념 모른다고 돌아가서 딱히 보지 마. 이제 이렇게 할 거면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모르면 그냥 빼요. 빼고 넘어갔다가 다시 이제 넘어가서 채점한 다음에 개념 다시 봐갖고 이거였구나 해서 개념을 몰랐던 건지, 개념 이거 보면서 해도 모르겠으면 그건 너가 진짜 모르는 거잖아? 네. 그럴 때는 나한테 가져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개념은 내신 속속, 아니 개념 속속 하면서 외운다고 생각해. 네.
그리고 나서 내신 숙제 일단 그냥 풀어보는 기본 첫 번째로 하자. 그렇게 하면 여기까지 끝이고 뭐 더 나가려면 더 나가도 되는데 당연히 더 나가야겠지. 어디로 나갈 거냐면은 이제 우리 벌써 7단원을 그냥 끝내버렸어. 그래갖고 지금 그러면 응, 오늘 배설할 거예요? 응 배설하려고. 배설도 숙제예요? 그치 그렇게 따지면은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맞아요. 4개인데. 맞아요. 어떡하냐? 그러면은 이건 한번 볼까? 재난 안전? 완전 웃겨. 오늘 목표를 끝내긴 했는데 근데 너네 이거 잘 생각해야 돼. 그럼 다음 시간에 어딜 나갈지 모르겠는데 다음 시간에 아마 물질의 특성, 혼합물 분리부 아마 그럼 몇 개 남았어? 1개, 2개, 2개, 3개, 4개, 5개 이거 안 켜놨네 6개, 7개 남았네 이거 어쨌든 2주 안에 다음 주, 다다음 주에 끝내려면은 거의 3.5개씩 나가겠지? 사실 뭐 개설이 그럼 애매할 테니까 열과 우리 생활은 어려워요? 아니 그렇게 어렵진 않지 그냥 여기 단원이 다 똑같아 그 약간 저는 이 그거 나가면 열과 우리 생활 그렇게 많은 것 같진 않은데. 그럴까? 오케이 그럼 134에서 그때 오투에서는 막한 4쪽, 5쪽 이러는데 교과서 보면 실제로 막 2쪽 그 정도 분량 안 되는데. 그렇지 그럼 O2가 더 자세히 나와 있는 거겠지? 일단 오케이 열부터 보자 그러면 이것도 쉬워 여기까지는 딱 보면 되겠다 다시 말하는데 내가 오늘 수업 되게 빨리 했어 그러니까 평소 하던 것보다 딴 얘기 안 했고 말도 조금 더 빠르게 해갖고 어쨌든 개념적으로 좀 빨리 나갔어 듣다 보면은 못 따라올 수도 있고 이해 안 될 수도 있고 그냥 멍 때려갖고 놓쳤을 수도 있어 모르겠으면 다시 영상 한번 보는 걸로 하자 일단 열이 뭐야? 뭐 따뜻한 건가? 라고 생각이 들겠지 일단은 온도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온도? 차갑고 뜨거운 정도를 수치로 나타내는 것이라고 했는데 왜 수치로 나타내야 됐을까 생각했을 때 얼음물에 있다가 미지근한 물 들어가면은 따뜻해 안 따뜻해? 따뜻해요. 그치 근데 그냥 미지근한 물 있다가 온탕 들어갔다 오면은 그때도 또 따뜻하지 근데 온탕 있다 미지근한 물 나오면은 다시 차갑단 말이야 맞아요. 너네 캐리비안 베이 같은 데 갔을 때 뭔지 알지? 유스풀 있다 그 파도풀 가면 추운 거 알아? 근데 유스풀 있다가 온통 가면 따뜻하지 근데 그 파도풀에서 유스풀 들어왔을 땐 따뜻하다 느낀단 말이야 막 따뜻하다 이제 좀 살 것 같다 그러는데 온탕에서 유스풀 들어갈 땐 갑자기 춥거든 그래갖고 차갑고 뜨겁다라는 건 어쨌든 상대적인 거잖아 그래서 그걸 당연히 수치화해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비교를 해봐야겠다 해서 생긴 게 온도야 무슨 말인지 알지? 온도와 입자의 운동이라고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온도라는 거는 어떻게 해서 생기는 걸까요? 생각했을 때 잘 모르겠거든 그냥 이상하잖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달리는 걸 상상했을 때는 알겠어 뭔지 알지? 선풍기가 돌아가는 걸 상상해도 알겠어 아니면은 뭐 엔진이 움직이거나 연료에다가 불을 붙이거나 이런 거 다 이해가 되거든? 근데 그 온도가 불이랑 관련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핫팩 같은 게 따뜻한 거 같은 거 사실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지만 그걸 뭔가 모습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따뜻할 때랑 차가울 때랑 다를 건 딱히 없지 여기서 보면은 입자의 운동이랑 관련이 있거든 그 모든 물체들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 거 맞지? 맞아? 물질로 이루어져 있을 건데 그 물질들이 운동할 거야 무슨 운동? 진자 운동을 해 진자 운동이 맞을까? 그냥 운동한다 보자 진자 운동 아니다 운동한다는 거는 입자들이 떨릴 거야 이렇게 막 떨릴 거야 그 떨리는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열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그러니까 온도가 높은지 낮은지를 판단할 수 있는 거거든 온도가 낮을 때는 입자의 운동이 둔할 거고 온도가 높을 때는 운동이 활발할 거야 오케이? 이렇게 생각해주면 좀 편해 너네 3명을 내가 그냥 한 통에 넣어버리고 그대로 비빌 거야 그 통을 흔들어 버릴 거야 그러면은 너네들끼리 막 부딪혀서 좀 덥고 좀 짜증나고 그러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맞을 것 같아. 그냥 너네들끼리 통에 들어가 있는 것도 당연히 기분 나쁠 수는 있겠지만 덥진 않을 수 있거든. 근데 너네들을 데리고 통을 흔들면 훨씬 더 짜증나고 훨씬 더 더울 거야. 그런 게 그냥 입자들이 운동한다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일단은 그럴 건데, 그러면은 열 같은 경우는 열은 에너지다. 에너지가 뭐야? 이건 중3 때 사실 배워갖고 너네가 모르거든? 힘. 뭐 비슷한 맥락이야. 그러니까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내용이거든? 예를 들어서 아니야 얘 그만 들자. 어쨌든 간에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란 말이야. 뭐 어떻게 보면 힘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 근데 어쨌든 열이라는 에너지, 열 에너지라고 하면 많이 들어본 느낌이긴 하잖아. 열은 에너지야. 어떤 특성이 있냐면은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에너지야. 그러면은 어떻게 그럴까요 했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전도, 그러니까 이동하는 방법이 세 가지야. 알고 있을까? 네? 열 이동하는 방법 세 가지인 거 알고 있을까? 연소좀 높여세요. 어. 봐봐. 열은 세 가지로 전도, 대류, 복사가 있어. 오케이? 이거 설명 한번 해줄게. 그 뭐지? 그 이름은 모르는데 왜 그 뭐지? 왜 그런지 알아요? 알아? 알아요. 그 뭐지? 그 전도 양쪽 어쨌든 밑에 예시 같은 거 다 이해되는데. 봐봐. 예를 들어서 이게 열이라는 에너지였어. 이 펜슬이. 그럼 내가 이거를 자 예림아 저거 빨리 예원이 줘봐. 그러고 주영이도 줘. 그러면은 어쨌든 나는 그대로 있지. 너네들도 다 그대로 있던 거 맞지? 네. 펜슬은 결국에 누가 돼 있어? 너한테 있네? 그럼 그게 열이라고 쳤을 때 너한테 이동한 거 맞아? 네. 다들 가만히 있는데? 맞지? 펜슬은 너한테 갔으니까. 아니 근데 아예 그냥 행동을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행동은 했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봐봐. 여기서 봐야 될 건 두 가지거든. 내가 그 자리에 있었는지 펜슬이 움직였는지야. 나 자신, 그러니까 너네들은 입자가 되는 거고, 그리고 펜슬은 열이라는 에너지가 되는 거거든. 그럼 입자들은 그대로 있을 때 열이라는 에너지는 결국에는 옮겨간 거 맞지. 그랬을 때 전도라는 방식으로 그 펜슬이 옮겨간 거야. 전도라는 방식으로 열이 옮겨간 거야. 그러면은 그 밑에 대류가 있거든. 대류는 일단 그 펜 다시 나한테 던져볼래? 던지라고요? 그냥 뭐 줘봐 나한테. 오케이. 대류는 내가 열을 지금 갖고 있어. 나는 입자야. 네. 내가 그냥 일어나서 너한테 그냥 직접 걸어서 이렇게 열을 줬어. 내가 이렇게 열을 줬어. 이 방식 자체가 그냥 대류야. 무슨 말이냐면 나 움직였지. 네. 그러니까 내가 직접 움직여서 열을 갖다 주는 게 대류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여기 예시에 에어컨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에어컨은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 에어컨은 시원한 공기가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움직이는 거잖아. 바람이 간다는 거야. 공기 입자가, 시원한 공기 입자가 네. 직접 와서 널 시원하게 해주는 거잖아. 네. 에어컨 우리 본체가 움직이는. 우리 자체는 입자로 생각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리고 다른 방법이 복사거든.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내가 이렇게 쭉쭉쭉 전해주지도 않고 내가 직접 가지도 않고, 잘 받아. 이렇게 했어. 나 그대로 있던 거 맞아? 결국에는 네. 너도 그대로 있긴 했고 네. 열은 받았지. 네. 이런 경우가 복사야. 지금 여기 보면은 책을 던진다. 보여? 복사의 비율. 책을 이렇게 던지면은 입자들은 가만히 있고 열만 이동하는 거라서 복사가 되는 게 맞고, 책을 이웃사람한테 전달해갖고 차례로 전달하면은 전도가 되는 거야. 이렇게 한 명씩 한 명씩 뒤로 가면은 아까 했던 전도가 되는 거고,
책을 직접 들고 간다는 대류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아니 근데 복사라고 하면 약간 대부분 알고 있는 거는 그 만약에 연필이 있으면 연필이 이렇게 복사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던지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생각해야 돼. 과학적 용어의 정의랑 우리가 실제로 쓰는 용어랑은 조금 다른 거 알아? 과학적으로 운동이라는 용어가 있어. 네. 운동의 정의가 뭔지 알아? 엑셀사이즈. 뭘 움직이는 거? 약간 몸뿐만 아니라 약간 뭐 그냥 행동? 시간에 따라 물체의 위치가 변해야 돼. 이게 과학적인 정의거든? 그러면은 현실에서 런닝머신을 뛰잖아? 운동한 게 맞을까? 아니요. 운동한 게 아니야. 그렇다고 우리가 런닝머신 뛰면은 하하 그거 운동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진 않지. 과학적으로 운동한 거 아닌 거 맞는데 그 실생활 용어랑의 약간의 갭 차이가 생길 거야. 그래서 내가 정의를 조금 알고 있어라 라고 말하는 거고, 여기 나와 있는 복사는 뭐야? 열이 물질에 도움이 없이 직접 이동해야 돼, 에너지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내가 너한테 던지는 거는 결론적으로 이 펜슬이 그냥 뭐 매개체 없이 그냥 알아서 뛰어간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걸 우리가 복사라고 부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 입자라는 개념을 실생활에 대입을 잘 못하겠어요. 입자? 약간 그런 느낌으로 생각해보자. 해먹으려. 입자? 입자를 실생활 대입?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막 과학책에서도 막 무슨 뭐 입자가 이동하고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저기서 저 복사 사진에서도 나오는데 막 입자가 어떤 개념인지 잘 모르겠다고. 입자는 어쨌든 물질 이론의 기본 단위는 맞지?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게 그냥 근데 사람이 어쨌든 간에 지금 난로한테 이렇게 손을 이렇게 대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 입자가 뭘 사람 자체를 그냥 입자로 나타내는 거예요? 사람이 입자로 됐어요. 그쵸? 아 그래요? 저는 갑자기 궁금한 건데 이거 열 파트는 예림이는 모르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늦게 하잖아요. 근데 기억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영상을 찍고 있잖아요. 그냥 복습해야지. 그리고 어차피 이거 수업은 다시 한 번 더 나갈 건 맞는데 너네 진도 한 번은 다 나가야 돼서 그래. 그럼 왜 이렇게 진도에 집착하세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진도를 한 번 나가고 시험 대비 들어가는 거랑 시험 기간 올 때쯤 돼갖고 그 진도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랑 다르잖아? 한 번 했던 거랑 안 한 거랑은. 그래서 일단 하는 거야. 너네 지금 여기 나오는 전도, 대류, 복사 얘네들 가지고 봤을 때 아니 선생님 뭐가 뭐고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잖아. 그게 지금이야 시간적인 여유가 그래도 되니까 하는 건데, 시험 2주 남았을 때 이런 거 궁금할까? 그냥 저 이해 안 돼요. 왜 뭐가 안 되니? 그냥 이거 복사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시험 며칠 안 남았는데 그런 거 물어보고 넘어갈 시간 딱히 없을 것 같지. 문제 풀고 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듣는 게 훨씬 나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고, 만약에 모르겠으면은 어차피 학교에서도 수업 나갈 거고 나랑도 한 번 더 할 거고, 전 모르겠으면 영상도 봐도 되니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일단은 그래서 지금 저희 학교는 예림학교 말고 저희 학교는 뭔가 그 중간고사 9월 말이다 보니까 되게 뭔가 시간적으로 되게 조급한 느낌? 그 전기와 자기하고. 그렇지. 그래서 내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 시험이 지금 시험 나가는 진도가 여긴데 여기를 오늘 수업 나갔잖아. 그래서 아니 지금 시험도 아닌데 이거 왜 해요? 할 수도 있는데, 내가 말했던 것처럼 일단 진도 한 번은 무조건 다 나가는 게 맞고, 기본적으로 전기와 자기에 대한 수업 한 번은 했었고, 그리고 소화 순환 같은 것도 이미 수업은 했던 내용들이긴 해. 근데 얘네들은 진도 안 나간 거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나가겠다는 거고, 애초에 우리가 수업을 3번이나 빠졌기 때문에, 뭐 사실 한 번은 빠진 건 아니고 어쨌든 없었던 거지만 어쨌든 수업 2번은 빠졌기 때문에
진도가 그만큼 밀릴 수밖에 없어서 오늘 수업도 빨리 나간 거고, 뭐 너네가 전기가 자기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라고 생각이 들면은 내가 말했던 것처럼 일단 학교 수업 듣고, 모르는 거는 뭐 학교 쌤이든 나한테든 어쨌든 물어봐도 되고, 이거 전기와 자기 내용 수업 2주 전쯤에, 시험 2주 전쯤에 수업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거든. 안 될 것 같으면 우리가 보강을 한 1, 2주 정도는 할 수도 있긴 해.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이기와 자기는 학교 쌤 말 설명 들어서 그냥 그렇게 그냥 그런 거 같은데 그 뭐냐 그 생물? 동물. 동물. 그 동물이 좀 뭐였는데 근데 솔직히 그 단어는 이해하기보다는 그냥 외워야 되는 단어긴 한데 동기와 자기 이미 다 나갔어요. 거의 다 나왔지. 아니요, 다 나가. 아, 맞다. 좀 한 파트 남았구나. 나고 있어. 그 어떤 자원이었던가? 그거 건전지 그거 아니야? 플러스 저거. 아, 그거 이미 했어. 그거 했냐? 어쨌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수업을 내가 나가야 되는 것 자체는 맞아. 네. 그래서 지금 뭐뭐 했어 우리? 열에서 네. 온도가 뭔지 일단 온도는 수치로 나타냈다라는 의미인 것만 알면 되고, 뭐 온도와 입자의 운동이라고 했는데 이거 하나 해줄게. 그냥 이거 5개념 잡힐 수도 있긴 한데 일단 조금 이해해 보려면은 입자가 그냥 사람 하나하나라고 생각해 볼게. 그리고 그 사람 하나하나가 춤을 춘다고 생각해봐. 춤을 추면 더워지지 않을까? 근데 그 춤을 격렬하게 추는 사람이 있고 조금 느릿느릿하게 추는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격렬하게 춤추는 사람이 더 덥겠네? 그러면 격렬하게 춤추는 사람의 온도가 더 높아지는 거 맞아? 그래서 입자가 운동이 활발할수록 온도가 높아지는 거야. 입자 운동이 둔할수록 온도는 낮아지는 거고, 그리고 나서 그 열을 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3개를 가르쳐 준 건데, 전도, 대류, 복사가 있는 거고 각각의 의미가 다 있는 거야. 전도는 옆으로 전달. 어떤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어떤 입자가 있었어. 얘가 막 흔들릴 거야. 옆에 있는 입자는 처음엔 안 흔들렸겠지? 근데 얘가 흔들면서 얘를 계속 치면은 옆에 있는 입자는 어떻게 돼? 결국엔 자기도 이렇게 치였으니까 계속 조금씩 움직이겠네? 그러다 얘도 결국에는 움직이게 되겠다. 옆에 있는 애도 또 얘한테 치임 받으니까 얘도 움직이게 될 거고, 점점점 하나씩 움직이게 되겠네? 왜? 얘가 처음에 움직이는 것 때문에. 그래서 열이 이렇게 이동하게 되는 모습이 되는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도미노 같은 느낌이 맞아. 첫 번째 애가 쳤으니까 두 번째도 넘어져갖고 같이 치고 이런 느낌으로. 대류 같은 경우에는 직접 이동한다고 했으니까 흔들리는 애가 얘네 안 치고 그냥 내가 열로 가버려야지 하고 여기 와서 혼자 춤추고 있었으면은 결론적으로 여기 있던 열이 여기로 이동한 거 자체 맞지? 에너지라는 게. 그래가지고 대류가 일어나는, 대류라고 부르는 거고, 다르니까 느낌이. 복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던 열 에너지를 그냥 얘가 열 에너지 이렇게 오는 거야. 이거 이렇게 하면 오히려 이해 안 될 수도 있거든. 이거 태양 같은 걸로 생각해주면 좋다. 태양이랑 지구가 있어. 이 사이에 뭐 있어? 없어. 아니야. 그러니까 행성들이 있는데, 내 말은 진공 상태는 맞지, 우주니까. 네. 그러면 여기 공기라는 입자조차도 없겠네. 네. 뭐 해봤자 행성인데 행성들을 그냥 일단 무시하고, 그러면은 여기 사이에는 일단 뚫려 있는 거란 말이야. 근데 태양 에너지가 우리한테 들어서 우리를 뜨겁게 만들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건 내가 왜 하지 말라 했냐면은, 난로가 있으면은 난로에서 전도되는 것도 맞지만 공기가 따뜻해지는 것도 맞거든. 공기 입자들이 대류해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저거는 그것도 되지 않나요? 전도? 나름. 그렇지, 전도도 일어날 수도 있지. 그러니까 사실 열이라는 게 무조건 한 가지 방법으로만 움직이는 건 아니니까, 나 이동할 때 이 셋 중에 하나 선택해서 가야지는 아니잖아. 하고 나서 보니까 이런 게 쓰였네 라고 확인하는 게 맞아가지고, 전도, 대류, 복사가 사실상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것도 많아. 진짜 현자료 같은 거. 아, 맞지. 아, 진짜. 맞지. 그렇게 될 거고, 적절하지 않아. 냉난방에 설치, 단열 뭐 이런 게 나왔는데, 이것도 한번 보자. 요즘에는 에어컨 천장에 두는 데 되게 많지. 네. 아니면 저기 뒤에 있는 에어컨처럼 어쨌든 위쪽에 붙이는 게 맞아. 왜 그럴까 했을 때, 차가운 공기는 어디로 가? 밑으로 가요. 따뜻한 공기는
위로. 맞아. 그게 있다 보니까 설치를 할 때 난방기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는 걸 이용해서 아래쪽으로 두는, 그러니까 바닥 쪽에 두는 거고, 차가운 냉방기 같은 경우에는 위쪽에 두는 거야. 그래서 따뜻한 건 올라가게, 차가운 건 내려오게. 그래야지 금방 전체적으로 시원해지겠지? 시원해지거나 전체적으로 따뜻해지겠지? 무슨 말인지 알지? 이거는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닐 거고, 어쨌든 이게 효율이 높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야. 그리고 단열은 무슨 말이야? 끈을 단자지 이거. 네. 그래서 열을 막겠대. 열은 에너지였잖아. 에너지를 막고 싶대. 우리가 열이 이동할 때 어쨌든 물체에서 물체 사이로 이동하는 거잖아. 단열을 하면 열의 이동을 막음으로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야. 빠져나가지 못하게, 그리고 들어오지 못하게. 그래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전도, 대류, 복사 등에 의한 열 이동을 모두 막아야지 단열이 잘 되는 거야. 보온병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겼냐? 이거 되게 중요해. 그리고 이거 모르면 진짜 약간 멍청하다. 봐봐. 이중막에 플라스틱이 있고 이중 벽 사이에 진공 공간이 있어. 진공 공간이 있으면 공기가 없으니까 대류나 전도는 일어나기 힘들겠지? 해봤자 복사 정도밖에 안 일어날 거야. 그리고 내부에 은 도금이 돼 있어. 그래서 그 복사조차도 은으로 차단을 해놓겠다 라는 내용인 거거든. 그래서 보온병이 생겼는데, 그러면은 보온병은 이름이 뭐야? 보온이지. 온도를 보존한다는 뜻인 건데, 이거를 이제 좀 멍청한 사람들이 있어. 좀 못 배운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쨌든 따뜻함을 보호한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따뜻할 온자라고 생각해갖고, 그래갖고 보온병에다가 예를 들어서 따뜻한 국물 같은, 예를 들어 커피, 따뜻한 커피라고 할까? 보온병에 따뜻한 커피 넣으면 그거는 계속 따뜻할까? 맞겠지? 따뜻하겠지? 열이 이동 안 할 테니까. 근데 보온병에 얼음을 넣어놓으면 따뜻할까? 아니요. 그치? 그냥 시원한 게 유지가 되겠지? 가끔씩 유튜브 같은 거 보면 막 멍청한 사람들 있잖아. 뭔지 알지? 보온병에 얼음 넣어서 빨리 녹이면 되지 않냐? 이런 소리는 진짜 멍청한 거가 맞겠지? 온도라는 거 아니에요? 온도 조절하는 온도를 보존한다는 개념이 맞아. 그래서 어쨌든 보온병은 플라스틱으로 전도 차단, 이중벽 진공으로 대류 차단, 은 도금으로 복사 차단, 이거 해놔가지고 온도를 보존해주는 거야. 그리고 주택창에 이중창 스타일폼, 예를 들어 너네 집 같은 경우 집에 막 겨울철 되면 그런 거 뭔지 알아? 뾱뾱이 창문에 붙여놓는 거? 네. 약간 그런 것들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게 왜 있냐 하면은 뾱뾱이 사이에 공기가 있지? 그러니까 그냥 유리창 하나만 있어서 전도될 때보다 그 사이에 공기를 넣어가지고 뾱뾱이나 뭐 아니면 이중창 같은 걸로 해갖고 공기가 들어있을 때 완벽하지는 않아도 그나마 조금 더, 어쨌든 대류가 일어나야지 열 전달이 되니까 그나마 조금 더 열을 줄일 수 있다, 열 손실을 줄일 수 있다는 거거든. 저 이중창 있는 거 소리 약간 되게 안 들리게 하려고 하는. 그것도 있겠지. 만들려면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으니까 만드는 거라서. 그래서 벽 같은 경우도 그냥 벽돌로만 쌓는 게 아니고 그 사이에 스티로폼을 넣어. 왜? 여기는 공간이 많으니까 공기가 많아. 그래서 전도에 의한 열을 차단해. 그러니까 대신 대류는 일어날 수 있겠지, 공기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중창 같은 경우에도 전도에 의한 걸 차단해. 아니, 쌤 이것도 다 진공으로 만들면 좋잖아요 할 수 있겠는데 그건 좀 비싸잖아. 그냥 적당한 가격에 적당한 효율을 내야겠지. 근데 진공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는 진공이 들어가잖아. 아니 그 벽돌이면 응. 아무리 이렇게 붙여놓는다 해도 구멍이 뚫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러면 만약에 만들고 싶으면 이렇게 해야겠지. 벽돌이 있고 여기에다가 이제 은색 그 통이나 관을 만들어. 그래서 은으로 뭔가를 만들어. 그리고 여기 틈을 만들고 여기를 진공으로 해버려. 그러고 나서 여기 다시 벽돌 쌓으면은 아까 말한 대로 여기가 진공이 돼가지고 괜찮을 수는 있겠거든? 돈이 많이 들겠지? 그래가지고 뭔가 이해력이 딸리는 게 응. 벽돌 그거 건물 초기에 짓거나 할 때 벽돌 쌓을 때 응. 그거 영상 같은 거 보니까 뭐 벽돌 이렇게 한 다음에 거기 위에다 무슨 모래 같은 거 이렇게 하고 거기 또 붙이고 하던데요. 맞아. 그렇게 시멘트로 발라갖고 쌓아 일단. 근데 그 안에 내장재들은 너네가 확인 안 하잖아. 벽돌로 뼈대 만들었어. 그럼 그 벽돌에서 집 안쪽 부분에다가
그 뭐지? 단열재가 들어가야 돼. 근데 그 단열재를 싼 거를 썼을 때 문제가 불이 잘 붙어. 그래서 집에서 불 났을 때 다 죽어버릴 수가 있어. 그런 것들을 다 생각해서 하는 거고, 어쨌든 적당 가격에 적당 효율, 이건 무조건 나와야 되다 보니까 진공까지는 안 만들었다라는 거고, 열평형 무슨 의미일까 했을 때 사실 이거 어려운 내용은 아니거든. 온도가 다른 두 물체가 접촉을 했대. 그랬을 때 온도가 높은 데에서 낮은 물체로 이동하겠지? 네. 그게 열의 기본적인 성질이었잖아. 근데 어느 순간 온도는 같아질 거야. 왜? 하나는 계속 열을 줄 거고 다른 하나는 열을 받겠지 계속. 그러다가 똑같아지면은 더 이상 높고 낮은 데가 없잖아. 그럼 이동 안 하겠지. 그래서 열이 평형 상태가 되겠다라는 게 열평형인 거야. 그래서 열평형 상태가 되면 온도 변하지 않을 거고, 열을 얻으면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지고 잃으면 입자의 운동이 둔해진다. 이거는 당연한 내용이긴 한데, 아까 열이 내가 말했던 에너지였던 거잖아. 얼마나 뜨겁냐를 결정해 줄 수도 있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그래서 당연히 열이 많아질수록 얘들이 많이 움직일 거야. 이럴수록 둔해질 거고, 온도 차이가 클수록 이동하는 열의 양이 많다. 이것도 당연한데 봐봐. 예를 들어서 너네 몸이 있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하자. 너네가 북극에 있었어. 추운 곳에 있었어. 엄청 추운 곳에. 그래서 너네 몸이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어. 그 상태에서 딱 따뜻한 사우나를 간 거야. 네. 그러면은 들어가는 순간 와 엄청 따뜻하다 이렇게 느끼겠지. 네. 그리고 온탕에 바로 들어가려고 하면 아 뜨거워서 못 들어가려고 막 이런 느낌 뭔지 알지? 네. 근데 어쨌든 그렇게 따뜻한 곳에 가면은 어쨌든 몸이 차가웠지만 금방 따뜻하게 변하지 않을까? 그 찜질방에 비올 수도 있지 않아요? 찜질방 무슨 얼음방 같은데 갔다가 근데 찜질방이랑 찜질방 공기랑 제 몸이랑 온도가 같아지지 않잖아요. 그건 너가 정운동물이라고 하는데 그냥 이렇게 하자. 뜨거운 물이 있었어. 팔팔 끓는 물이야. 근데 너가 이걸 지금 마시고 싶어 목말라서. 그러면 뜨거운 물을 바로 먹을 수 없으니까 식을 때까지 냅둬야겠지 원래. 근데 그 기다리기 싫잖아. 그럼 너희들이 뭐해? 막 찬물을 섞거나 아니면 막 얼음을 넣거나 그러겠지. 얼음을 넣었을 때 막 엄청 빨리 녹아버리겠지. 어떻게 그런 거야? 뜨거운 물에 있던 그 열들이 얼음에다 열을 투입해가지고 얼음이 빨리 녹아버리는 거란 말이야. 근데 그냥 차가운 물에다 얼음 넣으면은 얼음이 그래도 유지가 어느 정도는 되지. 왜? 차가운 물이 열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얼음에 들어가는 열이 적어지는 거야. 물 높이로 생각해도 되거든. 물이 엄청 높고 엄청 낮은 데가 있으면은 물이 금방 떨어지겠지. 물이 빨리빨리 떨어져가지고 맞춰줄 건데, 물 높이가 그렇게 차이가 없으면은 이게 뭐 그러려니 말려니 이러면서 그냥 넘어간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그냥 뜨거운 물에 얼음 다 태우기 이런 느낌으로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 아니면은 만약에 한겨울에 너네 집 그게 고장나가지고 보일러가 그냥 그 욕조에다가 찬물 받아서 씻어야 된다 생각해봐. 너무 차가워서 물을 좀 따뜻하게 만들고 싶으면 따뜻한 물을 집어넣으면 되겠네? 근데 그때 보통 어떤 느낌으로 해? 그냥 따뜻한 물에? 아니면은 약간 그 전기포트로 좀 팔팔 끓는 물을 넣을까? 생각해봤을 때 팔팔 끓는 물 넣어갖고 이렇게 휘적휘적 해갖고 적당히 온도 맞추겠지. 뭔 말인지 알지? 그랬을 때 훨씬 더 빨리 따뜻해진다는 걸 너네도 알지? 그런 말인 거야. 온도 차이가 커야지 이동하는 열의 양이 많아지는 거야. 그래서 열평형 상태 이용했을 때 온도계로 온도 측정하는 거, 이것도 열평형 상태야. 한약팩을 뜨거운 물에 넣어 데운다. 너 한약 먹어본 적 있어? 네. 한약 먹을 때 막 뜨거운 물에 넣어갖고 따뜻하게 만들어서 마시고 하는 게 다 이런 거고, 냉장고 속에 음식을 넣어 차게 보관한다. 그것도 냉장고 온도는 시원하니까 이 음식 넣었을 때 결국엔 온도가 비슷해질 때까지 온도가 식어가겠지? 아니 음식이 식어가겠지? 그래가지고 되는 거고, 생선을 얼음 위에 놓아 신선하게 유지한다. 이것도 얼음 온도랑 생선 온도랑 중간으로 맞추려고. 무슨 말인지 알지? 네. 근데 열평형에 있어서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딱히 없어. 근데 문제는 숙제가 더 생기는 게 문제인 건데, 일단 우리 오늘 일단 해수랑 수권 내용 있지? 그거는 숙제로 해서 다 푸는 걸로 하고, 네. 여기 열 부분은 다음 시간 숙제로 내주긴 할 건데 네.
풀 수 있으면 지금 이번 주에 풀어놓는 게 좋긴 할 거야. 왜 그러냐면은 그냥 다음 주 숙제를 니네가 미리 한다 생각하면 좋잖아. 물론 다음 주에 너가 조금 미울 것 같으면 다음 주에 너에게 벌을 주던가. 그러면 실력 한 칸까지 풀면 되는 거예요, 열은? 그치? 열은 만약에 푼다면은 143페이지까지. 근데 이제 서술형이니까 142페이지까지만 풀면 되겠네. 많지는 않아 열도. 근데 숙제가 더 늘어나서 기분이 나쁠까봐 해주는 말인데 숙제 미리 했다라고 생각해도 좋고 미리